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필자가 금강경을 주문처럼 외우는 엄마에게 그 뜻을 말해주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팔순노모를 위한 금강경 해설. 깊이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출판사 신압으로, 저자 황인철.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시작하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바뀌셨어요? 네. 디테일에 강하죠? 조금 좀 손질하셨어요? 변화를 좀. 그나저나 난리가 났습니다. 네. 연말정산, 네. 세금 폭탄. 그러게요.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 폭탄이다. 이런 비판이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술자리면 맞습니다. 술자리, 밥자리면 밥자리, 점심시간, 저녁시간 할 것 없이 집에 돌아가서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난리가 났는데 특히 직장인들이 제일 열받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세금은 유리할 지갑만 털어간다. 재벌들은 냅두고 뭐야 이런 비판이 많은데요. 그렇죠. 자, 연말정산은 하셨어요? 저도 이제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되는데 매년 하잖아요. 매년 하죠. 매년 잘 안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솔직히 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 국세청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편해졌고 쉬워졌죠. 그래도 이제 또 거기 안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챙겨야 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포인트. 이거는 꼭 챙겨라. 그렇죠. 이것만은 꼭 챙기자.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이따가 먼저. 뒤에 있어요? 뒤에부터. 뒤에부터. 원래 연말정산 이것부터 먼저 제대로 좀 사람들이 지금 이 분노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 뭔지를 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같다고 또 세금까지 전부 다 똑같이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에 이제 정산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재작년부터인가 이제 항상 우리 12월 달에 하다가 1월 달에 바뀌었죠. 왜 12월 달에 하다가 1월 달에 바뀌었냐면 12월 달에 하게 되면 11월까지만 또 정산이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또 비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가지고 1월 달로.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1년치 연말을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습니다. 낸 세금을 1월에 돌려받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내는데 우리가 보통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보면 막 근로소득세로 각종 세금이 막 빠져나갑니다. 많이 나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 너무 많이 나가. 소득이 되게 높으신 아니, 모양인데. 그게 아니라 소득에 비해서 세금이 많이 세금 나가. 많아요. 그 월급 명세서 보면 소득세나 각종 세금이 쭉쭉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보통 그 세금이 기준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정부가 하여튼 일정한 어떤 기준을 두고 무조건 세금을 떼갑니다. 이 사람이 월 소득이 얼마니까 세금 얼마다. 그래서 떼가고 이거 1년 동안 쭉 쌓아놉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근데 이 세금이 확정된 건 아니고 연말에 가서 이제 정확하게 내 소득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세금을 계산해서 이제 정부가 이 사람한테 그동안에 이 사람한테 세금 얼마 떼갔는데 최종적으로 소득을 합산해 보니 이 사람한테 세금을 더 줘야 돼, 더 많이 떼갔구나 우리가. 그래서 정부가 이 사람을 되돌려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최종 소득을 확인해봤더니 세금을 더 내야 되겠네. 덜 냈어. 덜 냈어. 그러니까 더 내. 이런 식으로 되면서 하는 게 이제 연말정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연말정산을 하면 사실 뭔가 좀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쏠쏠하게 좀 돼요. 그래서 식구들하고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맞습니다. 정도의 그
작은 규모의 이제 저희들처럼 소득이 적은 그렇죠. 사람들의 맞습니다. 경우에는 네네. 예, 작은 보너스 개념이 되는데 2013년에 정치권이 그 정부가 세법을 바꾸면서 올해는 세금 폭탄이다 이런 비판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이게 그 동안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저희들도 뭐 그렇게 좀 혜택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보긴 했지만 말 그대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소득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이 필요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또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돌려받는 것도 크다고 이제 그동안 인식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13월에 보너스, 뭐 13월에 뭐 또 월급 이렇게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동안에 네.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대로 된 세금을 소득을 파악해서 제대로 된 세금을 걷게 됐으면 굳이 뭐 한 달치 월급을 되돌려줄 이유가 없고 네. 또 그만큼 엄청난 보너스를 받을 정도로 되돌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정부도.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소득 체계나 이 연말 이 세금 체계가 되게 엉망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세법 네. 개정을 하게 된 작년 재작년 하게 된 것도 네. 이렇게 돼서는 너무 그 부자들한테만 네. 너무 많이 돌려주는 거예요. 13월에 보너스 13월에 한 달치 월급이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좀 있는 사람들한테 하던 얘기지 네. 대부분의 뭐 2, 3천만 원 연봉 내지는 그 이하, 5천만 원 이하. 그 사람들한테는 많이 돌려받아야 뭐 몇십만 원?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뭐 한 달치 월급 돌려받는 사람들은 막 100만 원 넘게 돌려받는 사람들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많이 썼으니까 돌려받는 거지라고 하지만 네. 이 구조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걸 이제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그 이 소득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소득은 우리가 연봉 3천만 원 딱 그러면 네. 이게 딱 소득이 아니고 과세 당국에서 딱 매기는 소득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집 살 때도 시가 뭐 이렇게 시중가 이렇게 집을 사고 네. 나중에 세금을 맞잖아요. 세금을 나오잖아요. 보유세, 뭐 토지세, 집을 사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시지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네. 연말정산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봉 3천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게 과세 당국에 인정하는 소득이 3천만 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제 왜냐하면 직장인들도 네네. 우리들도 이제 어떤 경제 활동 하다 보면 뭐 교통비도 쓰고 식대도 쓰고 그렇죠. 뭐 집도 사거나 아니면 전세를 빌릴 때 전세 자금 쓰거나 병원도 가야 되고 네. 학교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 기본 기업인들은 이걸 다 비용 처리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인 기업들은 그렇죠. 그래서 비용 처리해가지고 자기네 법인의 소득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법인의 소득이 이 정도다. 그래서 네.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는 거죠. 법인세.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3천만 원이라고 해서 다 소득을 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식대 쓰고 교통비 쓰고 이런 것들을 빼줍니다. 소득에서. 네. 그래가지고 3천만 원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소득 공제가 이제 이게 용어가 자체가 좀 어렵고 이야기 이게 한자어라서 그러는데 말 그대로 3천만 원 돈에서 내가 썼던 비용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할 때는 항상 이제 마이너스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기가 네. 총 한 1년치 뭐 3천만 원 받았으면 이제부터 이제 마이너스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이번에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어났다. 네네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어떤 것이 바뀌었길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착각 이번에도 이제 약간 막 용어들이 혼동되는 게 언론들도 그렇게 쓰고 그렇지만 네. 소득공제가 전부 다 세액공제 바뀐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소득공제 그대로 있습니다. 네네. 근로소득공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3천만 원 아까 소득 말씀드린 것처럼 3천만 원이 딱 있을 때 네. 비용을 빼줍니다. 정부에서 네네. 국가에서 당신이 뭐 직장생활 다니면서 교통비 쓰고 뭐 밥값 쓰고 식대 쓰고 이런 것들을 비용 처리해서 소득에서 빼주는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을 근로소득 비율이라는 공제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공제 비율이 이번에 지난번에 세법 개정 때 바뀝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네네. 큰 어떤 그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연봉 한 1,500만 원 이하의 그런 분들은 네네. 이제 이 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 비율이 10% 포인트 더 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네. 그만큼 더 빼준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1,500만 원 이하 내가 연봉 1,500만 원이다. 근데 이 공제 비율이 10%더 늘어나면서 네. 막 100만 원, 200만 원 빠졌던 것들이 더 120만 원, 130만 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네네. 연봉이 1,500에서
뭐 한 1,200, 300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과표 기준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00에서 4,500만 원까지는 15%고요. 4,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부터 공제비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연봉 1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예전에 공제율이 5%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이번에 2%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된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공제율이 줄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예. 그렇죠. 왜냐하면 깎아주는 게 줄었으니까 네. 자기 소득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옛날에는 많이 깎아줬는데 이번엔 덜 깎아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과세 당국이 인정하는 소득 기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1억 이상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4,500 네네. 굉장히 애매한 수치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렇죠? 4,500 직장인들이 이게 이번에 이제 딱 걸리는 게 4,500 이 사이에서 걸립니다. 정부에서는 뭐 이번에 이제 뭐 5,500 이상 그 사람들은 뭐 크게 뭐 그 사람들만 좀 늘어나고 그다음 뭐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과세 기준이 과표 기준인 네네. 과세 그쪽 그 처음에 이 비율이 공제되는 그 비율이 4,500만 원이기 때문에 네네. 연봉을 따지면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공제 비율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음, 이거 바꿨어요 법으로. 그래요. 아니 그러면 정부가 원래 작년에 이걸 설명을 할 때요. 네. 저소득층 세금 부담은 앞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네. 또 연봉이 5,500에서 7,000 요 사이 되는 사람들만 조금 2, 3만 원 정도 늘 맞아요, 것이다. 맞아요. 이런 처음에 주장을 그 했어요. 네네. 2, 3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정도 든다면서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케이스가 되게 몇 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일부 언론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맞벌이 네. 경우, 맞벌이 경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4,500선에 네. 딱 그 걸린 라인에 사람들. 걸리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예. 상대적으로 당신이 작년에 환급 받았던 금액을 생각해 봤을 때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금액이 깎이거나 네. 아니면 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공제비를 갑자기 확 깎이고 네, 네. 공제비를 깎이면서 자기 소득 기준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훨씬 부담을 많이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 그런 공제 비율 자체가 바뀌면서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네. 그다음에 3, 4천만 원대 직장인들은 세금 부담도 이 사람들이 늘었다는 얘기는 일괄적으로 네. 뭐 의료비, 교육비, 보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네네네네. 소득 계산할 때 다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렇죠. 깎아줬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것을 없앴습니다. 이걸 없애버리니까 네. 이걸 이제 비율로 바꿔봤죠. 이 부분이 비율로 바뀝니다. 아, 이거를 세액 기준으로 바꿔버렸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옛날에 막 연봉 3천에서 이제 계속 깎아주잖아요. 네. 자기 소득이 네. 계속 줄어들면서 이런 이제 교육비, 보험료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막 계속 줄어들면서 소득이. 네. 그럼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세금이 적게 내고 그럼 자기가 그 세금과 그동안 냈던 세금의 차이를 돌려받는 건데 네. 이 소득 기준이 갑자기 쭉 올라가면서 자기가 그동안 냈던 세금이 별 차이가 없거나 작년에 한 50만 원 환급 받았는데 올해는 한 20만 원밖에 못 받거나 그럼 자기가 세금을 되게 크게 부담을 느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4,500만 원 연봉 생활자들이 고소득자인가라는 그렇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맞벌이 가정이라면 4,500 하면은 뭐 9,000이니까 뭐 고소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외벌이일 경우에 4,500이면 그 높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점심값이 대부분 7,000원 정도 하잖아요. 맞아요. 설렁탕 한 그릇에. 네네. 그런데 그 7,000원짜리를 뭐 매일 점심 뭐 저녁도 야근하면 저녁 먹는 경우도 많고 네. 뭐 이런 뭐 두 끼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14,000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그게 뭐 집에 애들 둘 있고 이러면 그게 결코 그 고소득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과세 표준을 높인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에 보니까 특히 미혼 그러니까 네. 결혼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애들이 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이 맞습니다. 둘 그리고 또 셋이 있으면 더 피해보고 네. 뭐 이런 거여서 애들이 집에 많거나 어리거나 이런 네.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장 부장님도 애가 2명. 둘이죠. 그렇죠. 네. 아마 계산하시면 이번에 세금을 더 낼지도 모를. 아, 더 토해내야 돼요? 그럴지도 애가 모르죠. 둘. 우리 6세 미만 아닌. 선생님은 아니더라도 그 전에는 2명 이상 다자녀 가정 쪽에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어요. 그랬죠. 그때 이제 양육비가 기본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그랬습니다. 깎아줬고요. 출산 200만 원, 다자녀 가정 그 장부장 해당이 되죠. 네. 100만 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줬어요. 이 당시엔 소득공제였어요. 네네. 세액공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득에서 100만 원씩 무조건 까주는 거죠. 네.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근데 이걸 다 없앴죠. 음. 그냥 일괄적으로 나중에 자녀 2명까지는 그냥 15만 원, 음. 3명째부터는 20만 원 이렇게 세액공제로 바꿔버리는 거죠. 아니 정부가 애나라며 저출산 대책 세운다고 애나라 그러면서 이런 거 소득공제도 안 해주면 엄마들이 출산 파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이런 걸 참나. 바꿔버리면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생각을 하고 바꾸시는 건가 이런 거 할 때 참 답답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세수입만 생각한 거죠. 기획재정부나 이쪽 사람들이 그냥 세수만 들어올 돈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이걸- 각 가정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럼요. 고려하거나 지금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이거 깎으면 얼마 들어오고 이거 깎으면 얼마 들어오고 아니 근데 본인들도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책 당국자들도.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자녀 다 키워서 네. 출가시켰거나 해당이 아니구나. 6세 이하의 아동이 없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네. 어떤 전문가분이 이렇게 이건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네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첫째를 낳은 사람의 경우에 네. 과세 소득은 약간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양육비와 자녀 뭐 다자녀 공제 이런 거 이제 소득권에 따라 다르지만 첫째 네. 애 하나만 낳을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일 경우에 한 3만 원 정도. 근데 소득이 고소득자한테는 최고 109만 원까지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 작년에 이게 작년 애를 낳았다면? 네, 세액 공제가 바뀌면서 네. 그 전에는 이게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씩 여러 가지 그다음에 양육 출산 이런 수당을 다 계산하게 되면 네. 다 소득공제 받을 것들을 네네. 작년에 만약에 애를 한 명만 낳은 사람이라면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작년에 비해서 최고 109만 원까지 세금을 더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소득이 진짜 고소득이 있지만 4,500. 그렇죠. 이 사람들이 걸리는 이 사람들도 거니까. 몇십만 원씩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장 부장님처럼 2명 이상 자녀를 가진 집도 네. 양육비나 다자녀 공제 이런 걸 못 받으니까 그만큼 소득 기준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효과가 되는 거죠. 다자녀 있는 집이 진짜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맞아요. 야 이런 거라도 좀 세금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주는구나 참. 아이. 그러니까 네. 뭐 백날 뭐 저출산 고령화 뭐 대책 시급하다 이렇게 말만 해놓고 정말로 정작 중요한 국민들한테 뭐 이런 출산 관련 세금 혜택 이런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요. 정말 이래놓고 정부가 저출산 대책 세운다 애나라 누가 애를 낳겠어요. 그럼요. 최소한 이런 세금 혜택 세제 혜택도 안 주는데. 최소한의 세제 혜택이죠. 왜- 미혼자들도 아까 미혼자들은 왜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세금 것처럼 폭탄입니까? 이게 미혼자들은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부양가족, 네. 자녀 이런 분들 그런 기본적 근로소득, 기본적인 소득공제 네네.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소득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깎을 게 없어.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깎을 게 없는 상황에서 공제 비율, 그 아까 네. 말씀 그 공제 비율은 그대로 또 줄어들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소득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사실상 이게 지난 가을부터 싱글세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번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투영된 결과가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혼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제 혜택이 없게 되면 결과적으로 독신세, 싱글세를 신설한 것이나 같다. 간접적으로 사실상 증세가 된 거죠. 미혼자들한테.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진짜 이게 정부가 가장 먼저 그 사회적 약자나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우선 배려하고 그럼요. 이래야 되는데 네. 매번 보면 직장인들 유리할 지갑에서 전부 세금 털어가고 네. 대기업 이번에 보면 재벌들 작년부터 그렇게 논란이 있었지만 법인세 결국 그냥 손도 안 대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네. 이게 계속 이렇게 세법 개정 논란이 있을 때마다 MB 정부 때 깎아준 법인세를 원래대로 25%로 상향 조정해라라는 게 이제 야당의 요구였는데 그렇죠. 계속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거의 철통 수비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정치권 안에서 취재를 해보면요, 네. 뭐 거의 그
이쑤시개도 안 들어가요. 기업들은 투자해야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에 이 연말정산 세금 논란에 직장인들이 분노하는 게 네. 그런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세금의 형평성 문제. 맞습니다. 이 형평성 문제가 아니 뭐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뭐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항상 얘기 나왔던 게 복지국가 뭐 증세 논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금 좀 더 내서 음. 뭐 좀 더 나은 생활 환경 뭐 교육, 의료 이런 거 만들어주면 세금 더 낼 수도 있고 그렇죠. 같이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문제는 이게 일부 계층이나 일부 국민들만 부담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번 일부가 아니라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해. 그렇죠. 런 정책이 뭐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그렇잖아요. 부자가 세금을 더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이 적으니까 네, 그에 맞습니다. 준해서 세금도 덜 내고 이래야 좀 형평성 네. 고루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있는 사람들 세금은 다 깎아주고 없는 네. 사람들은 더 뜯어가니 그렇죠.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 직장인들 이번에 보면 이번에 직장인들 항상 이 유리알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은 네. 꼬박꼬박 내고 있고 음.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전체 자영업자들이 한 40% 넘는 사람들은 아예 세금도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죠. 좀 이거는 좀 이건 별도 문제라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아까 저희가 그 직장인 그 과세 표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직장인 과세 표준으로 8,800만 원. 네. 그러면 실제 연봉은 더 높을 겁니다 아마 한 1억 넘을 텐데 네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세율이 지금 35%예요. 과세 표준 1억 5천만 원인 사람은 아마 연봉이 한 2억 가까이 될 텐데 네. 이런 사람들은 세율이 한 38%. 음. 그런데 기업으로 돌리면 네. 똑같은 과세 표준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면 네네. 기업들의 세금은 세율은 10%도 안 됩니다. 10%. 뭐야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는 막 그렇죠. 개인에게는 35% 38%씩 매기면서 그렇죠. 정작 기업은 10% 그런다고 해서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결코 맞습니다. 혜택을 많이 주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뭐 그렇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하는 경제 활성화 안 네.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만 그냥 단순한 수치만 따지도 한 4배 정도 그러네요, 차이가 진짜. 직장인들이 기업보다 4배 이상의 세금을 좀 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업이 세금을 더 내야지. 그러니까 무슨 기업들은 개인한테 이제 이렇게 뭐 세금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기는 진짜 거죠. 웃기는 거네요. 그래서 예. 고용 뭐 기업들은 뭐 고용도 늘리고 뭐 연구 개발하고 뭐 그러니까 뭐 세금을 뭐 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런 이 기업들의 또 세금 혜택은 또 대기업들도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만 관용을 받고 네. 정작 관용의 대상이 돼야 되는 개인들한테는 과세를 엄청나게 매기는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전부 사내유보금 일부 소수기업들이 맞습니다. 전부 독점적 지위를 가지면서 사내유보금만 막 금고가 터지도록 돈을 쌓아놓고 네. 고용 뭐 사람 대체로 일정한 실업이 유지되는 게 기업한테 유리한 환경이라면서요. 그래서 사람들도 안 뽑고 그런 실업을 식으로 유지하고 얘기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이게 법인세율 말이에요. 법인세율이 2010년에 16.8% 이런 통계가 있던데요. 네네네. 상위 1% 대기업들이 조세 감면 혜택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네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그 지난 뭐 야. 국감 때나 뭐 그럴 때마다 항상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실제로 이게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일부 그러니까 진짜 정말 상위 몇 개 상위 맞습니다. 0.5%. 네, 이쪽 그 대기업들 실제 법인세율은 13%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이런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도 수백조라고 저번에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그런 수백조 쌓아두고 이번에 정부가 연말정산 560조. 네, 잊어버리지. 맞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해가 정부가 새롭게 걷어들인 돈이 한 네. 8,600억 정도 된대요. 8,600억 원이요. 네, 8,600억 원. 네. 지난번 담배값 인상 2,000원 올려가지고 네. 한 2조 8천억 추가로 지금 세수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둘이 합하면 거의 3조 4조 가까이 4조가 좀 못 미치는 네. 4조 5천 6천억. 여기다 이제 주민세, 자동차세 또 올리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가 세금을 너무 쉽게 거두려고 하고 있어요. 아. 정말로. 근데 그러니까 국회는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좀 딱딱 막아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열받아. 참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쉽게 손대는 소득세 네. 이런 것들 쉽게 뭐 살짝만 건드려도 그렇죠. 돈이 엄청 들어오는. 작년에 작년에 정부가 세수가 지금 펑크난 게 한 4, 5조 원 이상 네. 난다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상 지금 이거를 다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담배값 올려서 상당량의 세수를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국민 건강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인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연말정산 해가지고 8,600억. 그러니까 거둔다는 건데 토탈 하면은 뭐 한 3조 3조 6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또 대충 가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결국에는 그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기업들,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뭐 전혀 건드리지 않고 네. 오로지 그 일하는 개미, 다수 네. 개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렇죠. 세수를 확보하는, 이거를 우리가 언제까지 봐주고 참아줘야 되는 거죠. 정말. 이 정말 정치권이나 이 부분들도 정말 제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이게 지금 직장인들 분노가 이게 심상치 않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지금 세금의 분노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4,500 이상, 네. 약간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나름대로 직장인 층에서도 중산층이라고 하지만 뭐 4,500은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 동안에 그때 또 워낙에 또 우리나라 지금 그 직장인들이나 노동자 계층의 어떤 비정규직도 많고 네. 상대적으로 또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은 이런 계층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다 보니 네네. 여하튼 그분들은 오히려 뭐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작년 소득 공제나 올해나 연말정산에 별 차이가 없어요. 원래 그분들은 나 우리도 뭐 20-30만 원 왔다 갔다 하거나 뭐 말 그대로 네. 정말 용돈.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이상인 사람들이 지금 반발이 심해지고 있고 네. 또 이 부분들이 사실상 뭐 새누리당이나 그쪽 정치권에 보면 중요한 어떤 자기들의 지지. 그렇죠. 지지 기반. 기반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지금 여당이든 뭐 그쪽에서 지금 세법 부랴부랴 난리가 났어요. 네 재개정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벌써부터. 그렇죠. 하루만 이틀 만에. 그렇죠. 그 월요일 날 그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도 오전 회의에서 뭐 자기네들도 책임이 있다며 네. 세법 개정안을 내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지금 개미들의 반란이 위험 수위에 이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냥 보더라도 재벌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 이렇게 쌓아놓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과세도 안 하면서 네. 그 꼴랑 얼마 받는다고 그 개인들한테 개인들 주머니 전부 털어가지고 세수를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약한 고리를 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이 좀 희생해. 네. 맨날 이제 이런 건데. 어제 그 최경환 부총리가 세종시에서 네. 국세청에서 전국 관서장 회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네네. 참석을 했는데요. 네. 전국 관서장 회의가 이제 검찰로 따지면 전국 검사장 회의 같은 국세청은 세금을 집행하는 네. 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네. 이번에 연말정산이 말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고소득자의 부담을 좀 더 늘려주고 저소득층한테는 좀 더 부담을 줄여주게 하는 게 이번 취지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알려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취지는 맞는데 네. 문제는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려주는 것도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소득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아니 고소득 과세하는 건 저도 환영해요. 네. 그런데 저소득 그리고 그 중간 허리에서 이하의 그 맞습니다. 중산층이 있고 중간 허리에서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간 네. 이하의 사람들까지 피해 보는 방식으로 맞습니다. 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사실상 그 뭐 별 차이 없다고 하지만 작년보다 분명히 환급액이 줄어들면 거죠. 네. 당연히 사실상 그것이 세금 부담이 커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는 네. 것이고요. 그게 중산층 서민한테 자기가 당장에 50만 원 환급 받았던 것이 30만 원 줄어들게 되면 네. 그것도 마찬가지 증세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제 뭐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기자 간담회 끄고 답장했죠, 어제. 예, 기재부 쪽 그 세제실장이 또 기자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도 뭐 고민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면 이걸 좀 분납해서 세금을 늘어난 거 이제 분납해서 내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신문들도 제목을 그렇게 뽑았대요. 네. 저희들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조삼모사지. 그렇죠. 그게 무슨 결국 다 개인이 다 부담하고 내야 되는 건데 결국은 뭐 그걸 나눠내나, 응? 뭐 2번 내나 2번에 내나 한 번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카드사에서 뭐 힘든 분들 네. 무이자 할부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전제품 할부해서 내는 네. 것처럼 네. 세금도 할부 끊어준다 이런
이런 거예요. 월부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세금 정책을 쓰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조삼모사에 불과한 이런 정책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경제부총리라는 분이 국민들을 정말 너무 띄엄띄엄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참 너무 상황 인식이 굉장히 아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쉽죠. 네. 정말. 그리고 사실 우리 직장인들이 그 13월에 보너스라고 몇 푼 안 되지만 그거 가지고 막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연말정산해서 얼마 나오면 이거 하고 그동안 모았던 거 보태가지고 2월에 또 황금 연휴 있잖아. 네. 그래서 맞아요. 설 연휴 9일. 네. 이때 어떻게든 뭐 끌어모아가지고 해외여행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세금 폭탄 매기면 이게 정말 그 소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죠. 소비 위축. 맞습니다. 되죠. 이게 이제 솔직히 고소득층 이분들은 뭐 좀 덜 돌려받고 어차피 이분들은 저기 나가서 쓰시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안 쓰잖아요. 저소득 중산층 단위 서민 중간계층은 돌아오면 씁니다. 진짜. 그렇죠. 말 그대로 진짜 생각지 않은 보너스라는 생각 때문에 당장 뭐 외식이라도 한번 하게 되는 그렇죠. 거고 가까운 데라도 놀러 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요. 그게 내수 경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요. 예. 그게 실질적으로 한국은행 통계 이런 게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저성장의 침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이것마저도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효과가 맺는 이런 침체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되면 결코 정책 당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마 느낄 텐데요. 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조세 정책을 짠다는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야말로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세수를 확보하는 데만 정부가 혈안이 돼 있고 실제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각 가정의 형편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맞습니다. 이런 정부가 어떻게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입을 떼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꿀꿀해. 정말 그 직장인들이 1년에 한 번 그 연말 정산하면서 요만큼이 조금 더 생길 거다. 요 여유 자금을 어디다 쓸까? 요 살짝 행복한 상상을 하던 그 꿈마저 정부가 가져가 버리니까 진짜 상상마저 그러니까요. 그런 행복한 기분마저 빼앗아가는 정부. 미워. 연말정산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연말정산 먼저 해봐야 되겠네요. 진짜 이 프로그램 이 방송 끝나면 연말정산부터 해보고 열받으면 댓글 써야지.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어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